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 책은 미국에서 건축가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수젠 레드펀이 쓴 소설입니다. 2020년에 출간된 한순간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을 길게 풀었으면 책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 이번 책은 골드 가족과 밀러 가족이 함께 타고 있던 캠핑카가 추락하는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책은 극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인간 본성이 작동되는 면모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두 가족은 평소에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너는 두 가족이 절대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두 가족은 산장에 짐을 풀고 나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마을 식당을 향해 나섭니다. 퍼붓는 눈을 마다하지 않고 출발한 이유는 눈길 운전에 자신 있는 아빠 잭 밀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길 운전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 위해 딸 핀을 조수석에 앉히고 의기양양 출발합니다. 16살인 핀은 키 크고 깡마른 귀여운 삐삐 같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 차를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하고 남의 반려견 산책을 시키며 돈을 모았지만 엄마 차 수리비를 내야 할 판입니다. 유능한 변호사인 엄마의 차는 한 달 전 생일에 엄마가 스스로에게 선물한 흰색 메르세데스 벤츠 SUV입니다. 핀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바람에 엄마 차를 아코디언으로 만들어버린 사고를 알고 있는 아빠는 딸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싶은 요량으로 조수석에 앉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길에 나타난 수사슴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서 한순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경쾌하던 차 안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곤두박질칩니다. 조수석에 앉은 핀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책은 삽시간에 죽고만 착한 그 딸이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끌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옮겨봅니다. 아빠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나는 우리 앞에 나타난 수사슴에 놀라 껌벅거리는 눈과 마주친다. 우리가 탄 차는 휘청하고 미끄러진다. 쿵하고 부딪힌다. 가드레일을 긁으며 나아간다. 차가 멈춘다. 강철 가드레일이 툭툭툭 뜯겨나간다. 차가 떨어진다. 곤두박질 친다. 나무들이 휙휙 지나친다. 부딪힌다. 튕긴다.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 계속 미끄러진다. 나는 죽었다. 죽은 핀은 숨쉬기, 젖먹기, 울기 등을 배운 바 없는데도 처음부터 할 줄 알았듯이 죽는 방법을 배운 적 없는데도 저절로 죽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면서 태어났듯이 어떻게 죽는지 모르면서도 자신이 죽게 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나는 죽었다. 이 사실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명확해진다. 꿈이라기엔 너무 순식간이었고 너무 생생하다. 나는 몸을 느낀다. 내 팔과 다리, 심장, 호흡, 하지만 다른 것들은 느껴지지 않는다. 충격적이지만 아주 자연스럽다. 마치 태어날 때 세상으로 들어서던 그 고통을 기억하진 못해도 새로 태어난 것처럼 어떻게 숨쉬고 젖을 먹고 우는지 이미 알았던 것처럼 말이다. 죽음도 그와 비슷하다. 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과 몸이 더 이상 나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는다. 이제 소설은 죽은 핀이 모든 인물과 사건들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모양새로 전개됩니다. 마치 죽은 핀의 영혼이 어디든 따라다니듯이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그 인물들을 솔직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점을 사용하기 위해 핀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끌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핀의 눈을 통해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내게 선물과도 같았다. 그렇게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인물을 쓰게 되는 기회는 흔치 않다. 죽은 핀은 위기 상황과 구조 과정을 고스란히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이제 등장인물들은 죽은 핀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고 노연할 수도 없습니다. 핀은 도덕성과 양심이 갈팡질팡하는 두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 모습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을 살려준 사람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물을 나눠 먹는 순서에 민감해집니다. 군것질용 음식을 남이 모르게 살짝 먹기도 합니다. 사상자의 장갑과 부츠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미묘한 신경전도 있습니다. 책은 이렇듯 생존 위기에 처한 인간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인 핀이 다음과 같이 작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궁금해진다. 우리의 인간성이 양심보다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리고 만일 우리 중 누구라도 궁지에 몰리면 변하게 될지 말이다. 나는 그날 목격했다. 모두 자신이 믿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어린 시절 자신이 실제로 겪은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소설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8살 때 겪었던 일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아빠의 절친 밥 삼촌네 가족과 하이킹을 갔다가 눈보라 속에 갇히게 되었다.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밥 삼촌은 버려진 오두막 창문을 깼고 우리들은 들어갔다. 아빠는 혼자 구조 요청을 떠났다. 오빠와 나는 밥 삼촌의 두 아들과 함께 오두막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밥 삼촌은 그의 아이들만 달래고 손과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질러줬다. 구조된 이후 오빠와 나만 동상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아빠라면 부모가 옆에 없어서 얼마나 더 무서울까 하는 생각으로 밥 삼촌의 두 아들을 더 잘 보살폈을 것이다. 평생 알고 지냈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믿었던 밥 삼촌이 그때 얼마나 냉담하고 무정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고 새삼스럽게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처음에 자기가 모두를 오두막으로 데려간 일을 자랑하며 무슨 영웅이라도 된 듯 착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아빠가 우리들을 밥 삼촌에게 맡겼던 것처럼 나 역시 순진하게 그동안 내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던 일들을 생각하고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굳이 따로 약속을 받아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우리 아이들 역시 동등하게 보호해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어린 시절 저자가 실제로 겪었던 밥 삼촌은 소설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밥 삼촌은 치과 의사입니다. 밥 삼촌은 핀의 동생 오즈를 캠핑카 밖으로 불러내 과자 2봉지와 장갑을 바꾸자고 합니다. 오즈는 단번에 좋아라 합니다. 오즈는 13살이지만 지능은 67살 정도입니다. 그런 오즈에게 밥 삼촌은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난 엄마가 길을 잃었을지 모르겠다며 슬쩍 꼬드깁니다. 오즈는 당연히 엄마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즈의 장갑은 밥 삼촌의 딸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즈에게 겁을 먹은 아내로부터 오즈를 떼어놓는데도 성공하게 됩니다. 밥 삼촌은 자기 가족을 위해 오즈를 사지로 몰아넣은 셈입니다. 밥 삼촌은 구조대가 나타났을 때 장갑 없이 맨손으로 엄마를 찾아 나선 오즈가 갔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오즈를 영영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재난 위기에서 아무런 활약도 하지 않은 그는 구조된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영웅처럼 뻔뻔하게 나댑니다. 또 구조된 모든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에 적응하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밥 삼촌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본 죽은 핀이 밥 삼촌에 대해 묘사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건 밥삼촌뿐이다. 그는 쉽게 잠들고 편안하게 꿈을 꾼다. 매일 진찰실로 출근하고 환자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치위생사에게 추파를 던진다. 그리고 BMW를 몰고 자기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퇴근하고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운다. 그는 내 동생 오즈를 죽였다. 밥삼촌의 양심 부족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부터도 그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역겨울 만큼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그의 가족은 건강하고 온전하며 그는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알려졌고 밤에는 편안히 잠든다. 나는 차창 밖에서 놀란 눈을 깜박이던 사슴을 생각한다. 그 사슴은 과연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알까?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대신 치러야 했던 희생에 대해 모른 채 계속 살아갈까 궁금해진다. 그 사슴처럼 밥삼촌도 잘못을 의식하지 못한 채 뉘우침도 없이 삶을 지속한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어떤 결과로도 고통받지 않으며 책임감이나 회한도 느끼지 못한다. 소설은 구조의 행운이 일상을 피폐하게 만든 현장을 추적합니다. 재난과 구조보다도 구조된 이후에 얼마나 큰 마음의 병을 앓아야 하는지를 속속들이 펼쳐 보여줍니다. 몸과 마음이 붕괴되었던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이 소설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구조된 자들의 고통스러운 치유 과정은 오래오래 이어졌습니다. 몸이 구조된 것만으로 끝나지지가 않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마음까지 구조되기에는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구조되어야 진정한 구조라는 것을 책은 보여줍니다. 책 속에서 죽은 피는 우리의 몸은 구조대가 구조하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은 각자 스스로 구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스스로 하되 서로서로 다 함께 구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일러줍니다. 마음의 구조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죽은 핀의 베스트 프렌드 모어는 구조되어 병원에서 깨어난 아침에 통곡합니다. 자신의 엄마에게 죽은 핀을 봤을 때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핀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핀이 죽었는데 말야. 핀을 보자마자 처음 든 생각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거였다니. 오즈가 밥 아저씨랑 같이 안 들어왔을 때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가만히 있었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모어는 캠핑카로 돌아오지 않은 오즈를 더 이상 찾지 않은 자신에 대해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절친인 핀이 죽은 사실에 안도한 자신에 대해 용서할 수 없어 합니다. 모어는 그런 마음이 자신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괴롭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울기만 합니다. 모어의 그런 모습도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구조되어 돌아온 아빠가 엄마에게 고백하는 부분도 가슴을 쳤습니다. 소설의 말미에서 아빠가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고백합니다. 가끔 오즈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사실 소설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오즈를 도맡아 돌보는 아빠의 밝고 환한 일상에 감동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슴이 싸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행과 모험을 즐겼던 아빠였지만 그 모든 것을 접고 오로지 오즈 돌보기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없게 된 아빠가 오즈 돌보기를 차지하게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오즈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가끔씩이라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조차 꺼려한 아빠였습니다. 그렇지만 오즈는 아빠가 딸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주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핀을 통해 아빠의 모습을 그려보기로 합니다. 지난 2년간 아빠 말고는 아무도 동생을 돌보지 않았다. 아빠가 샤워를 해야 하거나 이발소에서 아빠가 머리를 깎을 차례이거나 할 때 내가 잠깐씩 도왔던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아빠만이 동생을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오즈의 힘이 너무 세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오즈가 실종되도록 유도한 사람은 밥 삼촌입니다. 그것도 추운 날씨에 장갑을 빼앗은 채 말입니다. 세상에는 오즈 같은 사람도 있고 밥 삼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소설에는 가족 외의 인물이 2명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핀의 베스트 프렌드 모우였고 또 한 사람은 눈길에 차를 멈추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던 카일입니다. 카일은 엄마와 함께 구조 요청에 나선 젊은이입니다. 아빠가 낯선 카일을 태워준 것은 구조 요청에 1등 공신을 합류시킨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일은 두 가족의 구조에 도움이 되었던 수호천사였던 셈입니다. 재앙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반드시 행운도 함께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행운 속에도 잘 살펴보면 재앙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설은 모어와 카일이 사랑을 하도록 전개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는 이미 죽은 핀의 목소리를 옮기며 임한 책을 덮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고 또 그 한 번의 인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인생을 즐기며 제대로 살아야 한다. 걱정도 하지 말고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다. 책 맛보기가 전하지 못한 궁금한 내용은 책을 통해 직접 만나보기 바랍니다.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